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이어서 원UI 7 베타 영상 2개를 올렸는데 둘 다 만회 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더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영상 길이가 둘 다 많이 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못 다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UI 7 베타와 함께 새로워진 이 친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빅스비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바로 밑에 뜨고 있죠. 이 친구가 원UI 7 베타와 함께 조금 더 똑똑하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UI 7 베타의 최초 탑재가 아닙니다. 폴드 SE는 국내로 출시를 했고, 여기서 외형만 살짝 바뀐 심계천하 W25라는 모델이 중국 전용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 차세대 빅스비라 그래갖고 지금 보여드릴 이 친구랑 거의 동일한 버전의 빅스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 빅스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빅스비가 이 LLM을 기반으로 조금 더 똑똑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쉽게 얘기하면 빅스비가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 GPT 이런 친구들처럼 LLM을 활용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라는 건데요. 일단 이 친구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기 전에 UI 바뀐 것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빅스비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하단에 이제 빅스비 로고랑 명령 프롬프트가 같이 뜨고 있죠. 이게 원UI 6.1까지는 어땠냐? 빅스비 아이콘이 밑에 뜨고 팝업이 따로 뜨면서 조금 더 화면을 크게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음성 인식이 조금 더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 초 후에 텍스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이 따로 뜨고 있었고, 이제는 키보드로 칠 수 있는 채팅창 같은 UI가 기본으로 오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렇게 팝업이 뜨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볼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카드가 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 올려갖고 전체 화면 빅스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요거 자체도 좀 예쁘게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블러가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더 블러가 강하게 들어가도, 그러니까 배경색하고 블러 사이의 밸런스가 조금 더 이제 블러 쪽으로 치우쳐져도 저는 예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터치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팝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터치를 해서 나가줘야 팝업이 사라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지 빅스비를 자주 호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LM에 적용된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제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어떤 맥락으로 이 친구가 이해를 하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역 날씨 어때? 오늘 중구 봉래동 이가 날씨는 맑습니다. 여기를 안내해 줄래? 원하시는 도착지는 어딘가요? 서울역. 서울역까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흐름에 맞게 제가 서울역 날씨 어때냐고까지만 물어보고 여기라고만 표현했는데, 이전 대화에서 찾아내서 그거에 맞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물론 서울역 하니까 얘가 서울 관련된 별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띄우긴 했어요. 제가 요구한 건 분명히 서울역이었지만 어쨌든 서울역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니까 티맵하고 또 연동을 해갖고 바로 경로 안내까지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대화를 계속 하다가 요 맥락 말고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새 대화창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대화 맥락을 초기화하고 새 대화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여기 메뉴 들어가서 대화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에 대화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갖다가 바로 홈 버튼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했을 때 이걸 누르면은 제가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인식을 해갖고 동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마트홈 관련된 명령을 한번 쫙 내리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이콘으로 추가해 놓고 굳이 말로 안 하더라도 바로 터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바뀐 게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 답변을 제공해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경복궁을 검색해보고 이 상태에서 빅스비한테 길 안내를 해달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로 안내해줘. 서울 종로구 사직. 이렇게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끌고 와서 안내를 시작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6.1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정보 사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화 걸어줘, 저장해줘, 길 안내해줘, 메시지 보내줘, 요 정도는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인식해서 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를 물어보면은 여기 안내해줘. 이 중에 어디로 안내할까요? 사직로 161.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까지. 이렇게 또 여기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는 여기 안내해줘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이게 텍스트를 제대로 못 끌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선 좀 아쉬운데 이 문자에서 똑같이 보여드리면은 여기 안내해줘 광화문까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지금 문자에서 광화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내해줘 이런 화면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일반적인 안내라고 인식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정 추가 같은 경우에도 뉴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정 추가해줘
일정을 추가했어요. 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먹고 일정을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드 빅스비는 이 일정 추가해줘, 이 일정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추가해야 된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알맞지 않은 답변을 내놓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확실히 얘가 잘 읽고 있구나, 대화상의 맥락뿐만 아니라 화면의 맥락도 읽어갖고 답변을 내주고 있구나. LLM에 적용된 뉴 빅스비가 조금 더 똑똑하긴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추가도 했잖아요. 일정뿐만 아니라 리마인더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거 리마인더로도 알려줄래? 이게 말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고 이 일정 리마인더에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리마인더로 또 알려줘요. 리마인더를 설정할 때 제목을 아까 일정 만들 때처럼 혼자 알아서 깔롱지게 만들어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리마인더보다는 일정을 만들 때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약간 친구랑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칩시다. 이 일정 추가해줘. 알아는 먹었는데 23일인 것까지는 얘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밤 8시 반에 시작하네 라는 이 맥락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하고 보낸 시간이 오후 10시 51분이잖아요 오후 10시 51분을 일정의 시간으로 알아먹고 저장을 해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촬영한 사진에서 워터마크 어떻게 없애? 촬영한 사진에서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잘 모르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어?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로써 들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의 기능도 조금 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여기다가 중국판 차세대 빅스비랑 조금 또 다른 게, 중국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보여준 예시가 여행 전략짜기, 이게 번역주가 이래서 그래요. 여행 전략짜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행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문으로 얘기를 해주고 영상 정보까지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도쿄 여행 팁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도쿄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하면은 여행 계획 짜는 건 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이징 여행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베이징 여행 장소 추천이라고 구글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중국판 차세대 빅스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이 오피스 문서를 빅스비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해서 제공을 한다 라는 거였는데, 이게 중국의 킹소프트사라는 곳에서 만든 WPS 오피스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의 새로운 빅스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빅스비를 오면서 너프 먹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축 명령어가 빠졌어요. 이거를 정말 재밌게 잘 활용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빅스비가 자체적으로 추천했던 것들도 보게 되면은 빅스비한테 굿나잇이라고 말했을 때 빅스비가 방해금지 모드를 켜주고 AOD를 꺼주고 잘 자요라고 말해주고 화면까지 꺼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거고, 집이라고 말했을 때 와이파이를 켜주고 블루투스를 켜주고 오늘 할 일을 또 보여주는, 한 글자만 말해도 여러 가지 기능을 바로 잘 실행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건데,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단축 명령어는 루틴으로 가서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식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단축 명령어랑 루틴에 동일하게 15라는 제목으로 화면 꺼짐 시간을 15초로 설정하는 이런 명령어를 세팅해 놨습니다. 두 개의 빅스비에다가 제가 15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15. 이게 15를 제가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 사이에 학습을 했나? 루틴을 새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2분이니까 2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빅스비한테 이제 2라고 하면은 봐봐요. 처음엔 못 알아듣잖아요. 2 루틴, 이렇게 루틴자를 뒤에 붙이면은 실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알아먹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학습이 됐을 테니까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2. 똑똑해졌네. 지가 못 알아들었던 거를 한번 학습하고 다시 똑같은 명령어로 얘기를 해주면은 그대로 동작을 해줍니다. 학습력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빅스비가.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조금 귀찮아지는데 이 정도로 구현이 된다면 빅스비 단축 명령어 없애고 루틴으로 통합 이주시키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 빅스비 얘기를 드렸는데, 빅스비뿐만 아니라 갤럭시에는 AI 기능들이 요새 많죠. 그 중에서도 원유의 7.0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생긴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앱에서 통화 어시스트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걸 키게 되면은 통화 녹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S24 기본 모델 갖다가 통화를 하고 있고요. 통화 어시스트가 과연 잘 작동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폰으로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그러면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이 되는 건 아니죠. 갤럭시에서 통화 녹음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데 과연 아이폰의 소리도 갤럭시에서 텍스트 변환이 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다시 갤럭시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과연 텍스트 변환이 얼마나 잘 됐는지
되는지 녹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끝나고 나면은 최근 기록에서 통화 녹음 및 변환 텍스트 보기라는 게 새로 생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통화 녹음과 함께 변환된 텍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을 누르면요, 지금 이 영역이 플레이되고 있다 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해서 바로바로 넘어가면서 이 문단별로 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 변환 품질이 상당히 괜찮죠. 지금 제가 말했던 게 거의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크게 오류가 없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아이폰 이렇게 하면은 단어들 계속 검색할 수가 있고, 텍스트 삭제 가능하고요, 텍스트 복사 가능하고요. 요 정도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사실 에이다전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약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면 또 요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화 앱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음성 녹음 앱에서 보면 돼요. 딱 들어왔을 때 당장에는 요약된 게 보이진 않거든요. 파일을 누른 다음에 요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요약을 또 바로 해갖고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목록으로 나가게 되면은 요약된 제목과 키워드 보여주고 있죠. 메인 제목과 소제목 3개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단어별로 눌러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갤럭시에서 통화 받아들고 있는데 녹음이 텍스트 변환에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눌러서 구간 탐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통화 어시스트에 딸린 기능이 아니라 음성 녹음에 딸려있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의 기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영어로 바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번역된 내용은 껐다가 켰다가 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검색 당연히 되죠.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다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변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면 재변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라자 라벨을 숨겼다가 보였다가 또 할 수 있고, 이 텍스트를 변환된 내용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인식률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인식된 부분은 편집을 해주거나 삭제를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화 앱에서 보이는 거랑도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아까 되게 되겠는데 정말 되게로 제가 수정을 했잖아요. 그게 전화 앱에서 확인할 때도 연동돼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음성 녹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어시스트의 기능들이 전화 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은 조금 더 하나의 앱에서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통화하는 느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버즈를 끼고 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에서는 과연 텍스트 인식이 잘 될까 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거든요.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그만한 선풍기긴 한데 제가 최대 출력으로 켜놨거든요. 이어폰 근처에다가 바로 갖다 댔을 때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경감은 되겠지만,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텍스트 인식률이 어떨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텍스트 변환을 하게 되면은 과연 악조건 상황에서 텍스트 인식률이 어떨지. 소리만 들었을 때도 바람 소리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뭉개져 있었거든요.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책상 펜이라고 했는데 편이라고 알아듣고, 갖다 댔을 때인데 냈을 때, 텍스트 변환인데 배달, 버즈인데 거즈, 악조건인데 압축건,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막 못 알아먹을 정도의 써먹을 수 없는 수준의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요 정도면은 상대방 통화 환경이 나빴을 때, 내 통화 환경이 나빴을 때 텍스트 변환된 것만 보더라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LLM을 탑재하면서 조금 더 똑똑해진 빅스비와 이제 텍스트 변환까지 가능해진 통화 어시스트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원UI 7 계속 써보면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또 새로운 기능이 발견됐을 때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